네, 참예수님, 경영도 고수마십니다. 오늘 청파동에서 성서모짜리 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번에 제 강의 영상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이 달렸기도 했고, 그래서 저 보통 강의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고수마시모님이 장기 덕질기란에다가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앞쪽에서 진행되고 이제 그 보통 평소에 이제 일단 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걔가 하는 김에 제가 컨텐츠를 뽑는 거니까 뭐 이제 그 최대한 뒤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삼각대도 지금 거의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주 높이지 않았는데 일어서도 될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호르스맨루의 FX G36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키보드 높이 올라가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비싼 업무용 캠코더를 샀으니까 활용해라고 하는 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수동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을 때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노출 맞추게 되면 앞쪽에 저 앞에 이제 그 PPT 화면 그 밝기에 따라서 이게 그 전체 노출이 막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체를 다 수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PPT가 얹어질 자리하고 제가 나올 자리들을 고려해서 구도를 잡아 놓습니다. 앞쪽에 이제 강의에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을 이제 옆에 프로젝터, 본당에서 제공해준 이동용 프로젝터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OBS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캡처해서 제가 화면 녹화해가지고 서브 디스플레이를 캡처하겠어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왜 작동을 안 할까? 속성을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떠들고 있으면은 마이크가 작동을 하게끔 노트북 내장 마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확인. 하나, 둘, 네. 그러면 옆에 지금 이 볼륨이 뜨고 있죠? 그러면은 노트북 내장 마이크로 제가 요 앞에서 여기서 보통 서서 강의를 할 거니까 강의하는 것들이 같이 녹음이 됩니다. 왜 이거 마이크를 켜놔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할 때 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녹음이 되게끔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PPT 화면에서 이제 그 포인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요거는 레이저 포인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이저로 쏘고 나면 여기 녹화가 안 되잖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할 수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포인터를 갖다가 짠 하면은 이렇게 빨간 점이 화면에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녹화를 일단 또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게 넘어가 있어야지 되고 타이머 시간 지나간 거 또 리셋 해놓고 슬슬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가 있고요. 강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그 오디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그 앰프에다가 이제 수신기에서 바로 그 녹음기로 따서 이제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들어가는 음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테스트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리 잡히는 거 나오고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해놓으면은 요 세 가지 소스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요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핀 마이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충 상당히 적당히 그 녹화용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용 연결하는 데다가 물리면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랩톱에서 동영상 폴더에 가면은 이제 아까 녹화한 파일이 생겼어요. OBS 스튜디오에서 보통은 MKV로 녹화를 하고, MKV 컨테이너가 주로 이제 중간에 끊겨도 파일이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KV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MP4 컨테이너에다가 리먹스 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얘가 MP4 파일이에요. 얘를 복사를 해서 이제 이 컴퓨터에서 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 방에 있는 나스를 이용해서 옮길 거예요. 나스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있죠. 붙여넣기를 하고 한참 기다리면은 나스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이제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PC에다가 찍은 파일을 다운받아야 돼요. 네, 캠코더에서 꺼낸 SD카드를 얘를 아이코 PC에 USB 3.1에 꽂고 꽂으면은 네, 소니 캠코더다 보니까 플레이 메모리즈 홈이 작동을 바로 합니다. 새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지? 새 파일 가져오기. 공간이 내가 뭘 중간에 이걸 그거 썼었나? 아닌데? 어쨌든 파일 SSD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다운 받아봅시다. 이거 아까 정리하다가 조금 실수했나? 왜? 파일이 2개가 됐네? 일단 얘도 파일이 다운받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이제 또 대충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끄고 일단 SSD2에 이제 요게 파일 들어왔고 이쪽이 이것도 복사해 와야지. 나스에서 아까 OBS로 녹화한 PPT 화면 가져오고 CM 레코더에서 녹음 파일을 5월 9일 거 대충 이러면은 이것까지 오면은 필요한 파일들이 다 도착을 하죠. 네. 파일들을 다 다운받았어요. 지금 C로 시작하는 거가 캠코더 파일이고 요 날짜로 되어 있는 게 OBS에서 생성된 B4 파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녹음기에 녹음된 웨이브 파일입니다. 녹음기 파일을 웨이브로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48kHz로 녹음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냥 MP3 녹음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D의 이제 샘플링 레이트인 44.1kHz로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영상 표준은 48kHz거든요. 48kHz 샘플링 레이트인데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긴 컨텐츠를 할 때 좀 이 싱크가 좀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 영상에 촬영할 녹음 파일은 48kHz, 더 심한 거 쓰는 건 96kHz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영상 표준인 48kHz에 맞춰진 그 샘플링 레이트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니 A10, PCM A10 녹음기를 요런데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파일이 준비됐으니까 편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편집 툴을 다빈치 리졸브를 쓰고 있고, 다빈치 리졸브 20으로 올린 다음에 처음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별 문제 없이 잘 되겠지요? 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지. 로딩 미디어 페이지, 로딩 한참 하고 있구나. 음, 일단 새 프로젝트 공고 1번 11 강이니까 create.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제일 먼저 던질 것은 캠코더 파일이에요. 얘가 기준이 되는 그 프레임 레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맞춰서 체인지 해줄 거고, 그리고 PPT 파일 넘기고, 일단 사용할 파일들을 다 등록을 했고, 제일 먼저 요거를 이제 제가 찍어 온 뒤쪽에서 캠코더로 찍은 거를 타임라인에 얹어야지 일단. 그리고 컷 메뉴 들어가서 컷 메뉴 들어가면은 이 NX800 같은 경우는 그 녹음 채널이 너무 쓸데없이 많아요. 일단 얘들 지우고, 얘네들은 다른 채널들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어차피 이 그 파일에 들어있는 음성, 그러니까 내장 마이크로 녹음한 이 음성은 그냥 뭐 이제 참조점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PPT 녹화 얹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오디오. 기본적으로 마이크에서 바로 이제 녹음한 거기 때문에 요 오디오가 제일 좋고, 나머지 이제 영상에 있는 거는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한 참조점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다 이제 이 클립들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보면 오토 얼라인 클립이라고 하는 요즘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폼으로 해서 1번 트랙에다 맞춘다 하고 싱크를 매기게 되면은 알아서 분석해서 이제 그 소리 파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싱크를 맞춰줍니다. 좋은 세상이죠. 뭐 영상 편집하면은 대충 요것들은 다 어느 툴로 하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를 다 해서 배경이 됐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할 일은 요 제일 위에 얹은 이게 1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보이죠. 일단 줌을 줄여가지고는 70% 정도로 맞추고,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있는데, 내가 서 있던 자리들이 조금 저기로 먹어 들어가네. 먹어 들어가면은 사실 요 구석에 뭐 이게 다 나와야 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깔았던 캠코더 파일에 일부를 좀 희생해가지고 포지션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Y축 건들게 X축을 건드렸어야 되는데 X축을 좀 건드려갖고 요렇게 빼주면은 내가 나오는 데는 대충 나오지. 다 어디 밀려 들어가가지고 엉뚱하게 안 나오는 데였고 적당하게 그냥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건축됐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작점을 찾아야지. 저는 보통 이 시작점을 옆에서 등장하는 요 라인에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쯤이지. 여기서 끊고 앞쪽 애들은 지우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어느덧 1학기의 마지막 강의 날이 되었네요. 네,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 구성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쪽 끝나는 지점 잘라야지. 됐고, 어떤 일을 했어요? 야간으로 바꿔갖고 나가는 장면에서 여기서 이렇게쯤 시간을 더 주고 끊고 뒤에 다 날리고 그리고 화면 서서히 어두워지는 걸 한 3초 정도를 잡으니까 나는 3초 오디오도 3초 페이드 그리고 위쪽에 이거를 같은 비율로 줄이면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1초 정도 먼저 떨어지게끔 해서 여기는 2초 페이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끔 세팅이 됐어요. 자, 귀찮으니까 컷 편집 이런 거 안 합니다. 강의 영상이잖아요. 그냥 통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작업해줘야 되는 거는 페어라이트 부분으로 가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만져야 돼요. 오디오를 만지는데 세 번째 채널이다 보니까 요 믹서 쪽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고 3번 오디오 채널을 하는데 어차피 스테레오로 녹음되어 있긴 하지만 필요한 건 스테레오가 아니기 때문에 모노로 일단 바꿉니다. 모노로 바꾸고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라고 이제 QQ 값 저장해 놓은 거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은 딱히 안 건드리고 이펙트도 특별히 건드릴 건 없기는 한데 워낙 그냥 이거 자체로 괜찮아서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미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사실 구입한 벨벳을 지난주에는 한번 매겨보긴 했거든요. 아이조토페 벨벳이라고 이제 디에서 그리고 디클리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내가 안타깝게 오늘 키가 들어있는 아이락 USB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펙터에서 VST 이펙터로 벨벳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네, 어서라이즈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라이센스를 증명할 거가 없어, 지금. 얘는 지금 쓸 수가 없어. 지우고, 그리고, 익스토션에서 RX10은 10 엘레멘트는 있으니까, 디클릭은 좀 매겨놓을까? 디클릭. 피어딕. 없지는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마이크에서부터 거리가 있어갖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인가라고 본다라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이런 소리들을 잡스러운 소리들을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사제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걸고 벨벳이 원래 해주는 것들이 이제 디클릭하고 DS하고 이 사람은 유다교 신자다라 유다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이제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멈추자. 됐어. 그리고 이 RX10을 매기니까 조금 버거워하나 보다. 디스토션에서 또 DS가 RX10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RX11이 RX11 DS 이 기능이면 되는데 RX10에는 없구나. 네, 그리고 디클릭 정도는 매기자. 네,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오디오의 음량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클립에 뭐가 2.0 되니까 뭐가 이, 버전업 돼가지고 메뉴가 바뀌었나? 체인지 그건 되는데 내가 여기 매겼을 때 아날라이즈 있었고 노멀라이즈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매쳐 클립 오퍼레이션즈라고 이제 좀 바뀌었네. 그래서 오디오 레벨이 지금 어떤지 그 ITU 1770-4가 보통 필요한 건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제가 지금 유튜브 내보낼 때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요. 녹음 자체를 이제 약간 위에 헤드값 값고 하니까 근데 마이너스 26 LUFS가 나오는데 저는 타겟팅을 마이너스 18 LUFS로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값은 마이너스 14이긴 한데 너무 좀 깨지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노멀라이즈를 오퍼레이션 노멀라이즈 오디오 레벨 18 정해놓은 거 들어있네요. 바로 해놓지 않았나? 이걸로 나왔었나? 어쨌든 제 마이너스 23이 보통 방송 그거고 그러니까 좀 유튜브들이 조금 더 높은 거긴 해요. 그래서 음, 요 타겟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다른데? 잠깐만. 타겟 그거에 마이너스 2.0 그거 있어서 그런가? 노멀라이즈를 내가 110-1로 했었나? 다시 좀 세팅을 다시 해봅시다. 18kfs 노멀라이즈. 어쨌든 그래 이 정도 크기로 이게 잡혀야지 관례에 따라서 사제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이제 그게 되게 해라. 이 사람은 유다교 신자다라. 유다의 클릭을 매겨놓으니까 반응이 좀 굼뜨긴 하다. 어쨌든 이러면은 적당한 소리들이 대강 만들어지니까 이제 엑스포트를 합시다. 유튜브 1080p로 내보낼 거고 로케이션은 늘 가는 세팅으로 할 거고 지난번에 파일 제목했던 그거에다가 날짜 고치고 강의 개수 고치고 세이브 그리고 탑라인 플레이트로 갈 거고 MP4고 H264로 하고
뭐 타입은 오토에도 알아서 하는데 NDVIA 잘도 잡힌 것 같고 키 세팅도 하고 유튜브에 이제 여기 노멀라이즈 오디오 하면 유튜브의 타겟이 동 14 LKFS니까 이걸로 그냥 여기 화면에서 맞추는 건데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로 보통 그냥 잡고 합니다. 그래서 렌더 큐에다 넣으면은 이제 준비가 됐고 렌더 올 그러면은 열심히 작업을 하겠지. 어? 뭔가 이상한데? 스톱. 저거 오디오 싱크가 뭔가 어긋났는데? 그치, 어긋났는데? 얘 왜 이렇게 됐어? 아까 뭔가 하면서 밀렸나? 건드려다가? 그치, 사이즈 다 맞춰놨었는데? 그치. 증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건데, 늘 강조드리지만 성소모짜리는 미사로 캔슬된 거 다시 불러봅시다. 큐 넣고, 네, 리플레이스 렌더. 음, 뭔가 다 살짝 밀렸나 보다. 건드렸었어. 뭐, 잘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일단은 할 건 다 했다. 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잘 신경 써야 돼요. 강의 컨텐츠들은 오디오를 잘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 쓰고 있는 UWP D21 세트지. 어차피 소니 그거의 핀 마이크 세트니까. 그거가 이제 방송용 카메라에 쓰는 거긴 한데, 수신기도 이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빠르게라보다 편리하게 캐논에 꽂을 수 있는, XLR 꽂을 수 있는 데면은 거의 가가지고 세팅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강의할 때 주로 갖고 다니는 편인데요. 또 그게 접근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거를 이제 녹음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서 따로 그쪽에 어쨌든 녹음을 합니다. 그냥 그쪽 마이크를 쓴다 하더라도 핀 마이크 해가지고 A10 녹음기에다 녹음을 하고 그것도 정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끔 갖고 다니는 TX660 조그만한 그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를 뭐 꼭 가슴에 꽂고 이제 그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그거를 잘 녹음하는 게 중요해요. 강의 컨텐츠들은 확실히 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그 강의하는 PPT도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예쁜 이제 강의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강의 동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